미국을 방문 중인 이옥선 할머니가 뉴저지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TV 방송의 엉터리 보도에 한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지 짐머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국에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계속되면서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미국 내 주요 스템 관련 분야의 과반이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6주년 기념 행사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옥선 할머니가 뉴저지 버겐 청사와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에 위치한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미 정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본 정부에 조속한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버겐 청사 일본군 위안부 추모 기린비 앞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의 부축을 받고 위안부 당사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기린비 위에 헌화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옛 동료들의 생각에 말을 잇지 못하는 할머니.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에게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신들의 고초를 잊지 않고 기린비를 세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린비를 보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은 어디다 다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를 직접 만나 기린비 건립 의사를 밝혔던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은 할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할머니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o see her now today not only warms my heart but is almost overwhelming in how wonderful it is that she came so many miles to see our monument and to share with us her spirit. 오후에는 또 다른 위안부 추모 기린비가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을 찾아 기린비에 헌화를 하고 제임스 로툰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본 정치인들이 이곳을 찾아 기린비 철거 요구를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아직까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만행을 합당화하려는 일본 정부에 분이 사기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그놈들이 정신 있는 거. 그 말이에요. 그놈들이 미친 놈들. 혼나간 놈이지. 그렇죠. 전에는 안 해주면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건 뭐 고마운 일이지. 왜 그따위 생각을 하는가고. 시장 일행과 같이 이 할머니를 맞이한 스티브 카발로 위안부 화가는 수년 전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렸던 지금은 고인이 된 위안부 김화선 할머니의 그림을 전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TV 방송의 엉터리 보도를 둘러싸고 한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몰랐다식의 발뺌과 책임 전가가 더욱 한인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데요. 편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보도에 한인 사회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wrong, we true, 허리 푹, 밴딩 O. 이 이상한 이름들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사 KTVU가 지난 12일 정오 뉴스 시간에 보도한 아시아나 항공기 한국인 조종사 4명의 이름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너무 낮다, 그리고 젠장, 쿵, 쾅, 아야 등의 말과 같거나 매우 흡사합니다.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잘못된 이름을 보도한 KTVU 측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름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이름을 전해준 것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한 인턴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사고기 조종사들의 신원은 아시아나 항공기 측에서 이미 공개한 바 있어 이번 방송 보도는 악의적인 인종차별적 행위라는 비난이 한인 사회와 온라인 등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KTVU 측은 공식 사과했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통제에서 벗어난 인턴이 저지른 잘못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등은 편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보도에 납득할 만한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와 이를 확인해준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인 청소년이 위협적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했던 조지 짐머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스스로 자율 방범 대장인 그는 자주 자동차를 타고 순찰을 하면서 14개월 동안 무려 46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일, 난폭 운전, 심지어는 그저 수상해서 신고를 했고 대부분 흑인과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그의 무죄 판결 후 전국에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이 지난 13일 17세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 살해 혐의로 기소된 29세 조지 짐머맨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직후 미 주요 도시에서는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딴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날 밤 캘리포니아 최소한 3개 도시에서 평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오클랜드에서는 약 100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고 시내 상점의 대형 유리창이 깨지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도로에 스프레이로 경찰을 비난하는 그래피티 낙서를 쓰는 등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날 밤 10시경 시위가 벌어졌지만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평화롭게 전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레이머트 파크에 50여 명의 시위대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세크라멘토에서는 약 40명의 시위대가 시청 앞에 모여 우리는 정의를 원하고 지금이 정의가 필요한 때이지만 그러나 정의도 평화도 사라졌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브롱스의 한 대로에서 흑인 청년이 무죄 판결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번 주 폭염과 함께 불쾌지수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짜증나지 않게 한 주를 잘 넘길까가 과제인데요. 이열치열도 있고 여름 더위는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화씨 90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노약자들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습도까지 높은 이번 폭염은 체감온도 화씨 100도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7도가 예보된 오는 18일의 체감온도는 화씨 105도로 불쾌지수가 위험 수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체온 조절 등 적절한 더위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센터는 이번 폭염으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의 화씨 90도 이상 기록 7월 평균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7월 평균 90도 이상 기록 평균 일수는 6일로 이번 폭염이 지나가면 8일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10일을 기록했고 이상 기온을 보였던 지난 1993년에는 무려 20일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생당국은 과일을 통한 수분과 당질을 섭취할 것과 땀을 많이 흘리면 이온 음료를 마실 것,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을 것, 손을 자주 씻어 식중독이나 장염을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시장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에 포함된 무보험자의 43%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에 위치한 잉그로드 커뮤니티 침례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오바마 케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5명의 건강보험 개혁법 전문가가 설명회에 초빙돼 건보 개혁법의 필요성과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이 소개됐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사나 주 정부가 설계한 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보험 상품을 구입하면 연수익과 가족수 등에 따라 보험료의 5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95달러 또는 소득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어떤 항목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미국 내 주요 스템 관련 분야에서 유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스템 대학원 전공별 유학생 비율이 과반을 넘었으며 일부 대학은 90% 이상이 유학생인 곳도 있었습니다. 전미정책재단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에서 2011학년도 미국 내 주요 스템 관련 대학원 과반이 유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컴퓨터과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63.2%가 유학생이었으며 산업공학 60.4%, 경제 55.4%, 화학공학 53.4%와 재료공학 52.1% 등 역시 해외 유학파들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기공학 대학원 전공생의 경우에는 10명 중 무려 7명 이상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전체 전기공학 대학원 프로그램 개설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유학생이었던 곳은 145곳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87%를 차지했으며 컴퓨터 과학의 경우에는 152곳으로 전체 76% 대학에서 유학생이 과반이었습니다. 뉴저지 해켄색의 페어리 디킨슨의 경우 전기공학 전공자의 93.3%가 유학생으로 나타나 같은 전공 운영 대학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리 버팔로대 전기공학은 유학생이 90.9%였고 업스테이트 뉴욕의 로체스터 공대와 뉴저지 공대는 똑같이 90.5%의 유학생 비율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도 페어리 디킨슨대가 90.2%, 수니 버팔로대가 88.9%의 높은 유학생 비율을 보였습니다. 길 가는 학생들이 이어폰을 꽂고 걷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귀 건강 정말 걱정됩니다. 뉴욕시 거주 40대 이하 성인들도 30% 이상이 난청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난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18에서 44세 사이 성인 남녀 9,000명 가운데 약 23%가 난청이 심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는 소리를 듣는데 다소 불편하다고 답해 전체적으로 약 33%가 난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소리를 듣는데 이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했습니다. 이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는 매일 아침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1시간 이상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2%는 일주일에 5, 6일, 19%는 3, 4일을 이어폰으로 장시간 음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 이어폰이나 MP3 기기의 보급이 성인들의 난청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는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은 최대 볼륨의 50% 이하로 설정하고 30분 이내로 음악을 들으며 장시간 계속해서 음악을 듣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